네, 오늘 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 및 인권지원단 운영 안내를 주제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개정된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을 중심으로 인권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인권지원단의 시작은 201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우리 사회는 도관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장애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2011년 12월 교육부는 단계부 합동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마다 지금의 인권지원단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성설 모니터단이 설치됩니다. 네, 2012년 187계단을 시작으로 작년 기준 201계단 2,468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경찰위원 참여가 2013년부터 크게 확대된 부분입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선설 모니터단은 2017년부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장애학생 인권 정책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이 수립된 이후에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정책의 근간이 되는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정책적으로 담기게 되는데요. 제4차에서는 분야 3,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제5차에서는 분야 4의 장애 공간 문화 확산 및 지원 체제 강화를 내용으로 장애학생 인권 보호는 특수교육 정책의 주요 분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2018년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인권보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범정부 차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2018년 10월에 마련하였고요.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방금 말씀드렸던 제5차 5개년 계획, 그리고 인권보호 종합대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슬라이드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장애학생 인권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인권지원단의 역할은 점차적으로 이제 강화되어져 왔고요. 현재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인권지원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권지원단의 운영 목적인데요. 인권지원단의 운영 목적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그리고 인권침해 예방을 통해서 장애학생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 공동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네,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원입니다. 지원은 사전 예방을 위한 지원과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 현장 지원은 장애 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 매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배치된 학교를 방문해서 실시하게 되고요. 특별 지원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예방 활동입니다. 학기 초 더봄 학생이 선정이 되면 인권 지원단에서는 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 협의회와 간담회 운영인데요. 협의회는 인권지원단 위원을 중심으로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정기 현장 지원 일정, 위원별 역할 등 인권지원단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간담회는 학교의 요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위해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교직원, 보호자, 지원 인력, 그리고 장애인 옹호기관, 해바라기 아동센터, 복지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등과 같은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학기 초 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사례 발굴 및 홍보인데요. 인권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례 발굴을 해서 보급하고 공유하는 것 또한 인권지원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권지원단 구성입니다. 지금 시도교육청에서는 거의 인권지원단 구성을 마무리하셨을 텐데요. 인권지원단은 내외부위원을 포함해서 필수 인원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추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네, 인권지원단 구성은 2월에서 3월 둘째 주 사이에 이루어지고요. 소관부서의 자체 선정 절차를 거쳐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구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인권지원단 단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경찰위원은 여청계 팀장 또는 대장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합니다. 특히 위원별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인권지원단이 구성이 되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정기 현장 지원 일정이라든지 피해 학생 지원 사안 등을 사전 논의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권지원단 지원 유형입니다. 제가 앞서서 인권지원단 역할에서 간략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정기 현장 지원과 특별 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 현장 지원은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를 인권지원단 2명 이상이 방문해서 장애 학생 인권 침해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방문 시에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 지원은 장애 학생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 보호와 가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서 인권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정기 현장 지원과 특별 현장 지원의 절차를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기 현장 지원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차는 총 4단계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계획 수립, 그리고 두 번째 준비, 세 번째 지원 실시, 네 번째 결과 제출입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월별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지역 내 특수학교는 학기별 1회 이상, 그리고 더봄 학생이 재학하고 있거나 전년도라든지 또 사안이 좀 있어서 방문이 좀 필요한 학교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계획 수립 단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입소한 시설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해당 기관이 없는 경우는 협의회나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계획이 수립되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학교 현안이나 지원 사항을 조사하고 위원별 역할을 부여한 후에 일정에 따라 현장 지원을 실시합니다. 현장 지원을 실시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요. 현장 지원 결과는 2021년부터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2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특별 지원 절차입니다. 네,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사안 인지 및 확인, 현장 방문, 피해 학생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에 장애 학생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인권지원단은 학교에 방문 일정을 알리고 학교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사안은 법적 신고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신고와 처리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에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가피 학생 지원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사안 발생에 대한 보안 등과 같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애학생 관련 사안 발생이 되었을 때 학교와 인권지원단 협조 절차는 매뉴얼 28쪽에 도표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더봄학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봄학생은 학교폭력 또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피해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의해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의미합니다. 보통 학년 초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2021년 4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선정된 더봄학생은 약 3,100여 명 정도 됩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2018년에는 4,000명대 정도였는데 19년도부터 3,000명대로 이제 앞자리가 바뀌면서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더봄 학생과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학생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해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더봄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경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적기에 필요한 지원이 꼭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특히 학교폭력, 학대, 범죄 등의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협력 체계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더봄학생 상담을 진행하던 상담사분께서 이 학생이 신원이 불분명한 이성을 만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 정황상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즉시 부모, 학교,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가 되었고요. 이 학생을 즉시 즉각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인권침해 사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가정, 학교, 경찰,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서 인권침해 사전 감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더범 학생에 따라서, 더범 학생의 가정 상황에 따라서 외부에서 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 동사무소, 복지관, 가족상담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등과 잘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권지원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교육 및 연수 지원입니다. 네, 교육 지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장애 학생들은 주로 성교육,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는 장애 학생 인권 존중, 인권 감수성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1대1 맞춤형, 학급별, 그룹형 등 학교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네, 연수 지원은 관리자, 교사,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인권 지원단별로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해서 활용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인권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장애 공감, 학대 예방, 위기행동 대처, 관련 법률이나 제도, 사례 관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족 지원 같은 경우는 가족 상담, 양육 방법 지원, 가족 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가족 지원 사업 등 개별 가족의 욕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 및 연수 지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특수학급 미설치교나 신규 그리고 적용력 교사를 위한 연수 지원이 되겠는데요. 올해도 관내에 해당되는 학교와 교사들이 있다면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입니다. 먼저 협의회 운영입니다. 인권지원단은 인권지원단 운영계획, 위원별 역할 분담, 더불학생 지원, 교육 연수 등 인권지원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학기별 1회 이상 정기 수시 협의회를 실시합니다. 예, 두 번째로 간담회 운영입니다.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교직원, 학부모, 유관기관 협의체와 함께 간담회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교육, 연수,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입니다. 인권지원단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우수 사례들이 발굴되는데요. 그 내용을 학교 현장 지원을 나갈 때 이제 공유해 주시거나 또 홍보 자료를 이제 보급하거나 SNS에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또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 많은 인권지원단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12월 달에 인권지원단 평가회가 있는데요. 그때도 올해 운영하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우수 사례들이 소상하게 공유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은 시도교육청 세출회계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요. 인권지원단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합니다. 일회성 행사라든지 과도한 홍보비 지출은 지양하고 협의회비, 연수비, 운영비 등으로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식인데요. 제가 자료집에는 주요한 몇 가지 서식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인권지원단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식은 2월 달에 안내된 공문과 그리고 배부된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은 매뉴얼 61쪽부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점검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개정 작업을 하면서 반영한 부분인데요. 정기 현장 지원 2번 항목입니다. 특수학교 현장 지원의 경우에 교육지원청이 아닌 시도교육청에서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원청에서는 이 운영 점검표를 점검하면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점검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이번에 2-1번 대체 문항을 추가를 하였는데요.
방학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입소된 시설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방문이 계획되어 있는가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뉴얼 140페이지 참고 3에 보면 장애학생 인권 관련 도움기관 그 지역별 그 기관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 목록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그 전화번호와 기관 그 내용들을 다 현행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145쪽 참고사의 관련 법령 역시 2021년 12월 기준으로 개정된 법령 내용이 모두 현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관계부처청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인권보호 종합대책 만족도 조사를 함께 했었는데요. 그때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인권지원단에 관한 그런 언급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신규 교사로서 이제 더불학생 관련 학급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권지원단의 도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매우 고마웠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인권지원단 정기 특별 컨설팅을 통해서 장애 학생에게 발생 가능한 인권 침해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원활하게 연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권지원단 여러분들의 역할이 학교 현장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월부터 전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요. 한 해도 인권지원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끝으로 2022년 매뉴얼 개정을 위해서 작년 주관교육청으로 수고해 주신 대구교육청, 그리고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 시도교육청 인권 담당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